저번에 말했던 쌩얼 메이크업을 일단 한번 해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저번에 빼먹었던 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메이크업 최대한 안 한 것처럼 한번 해보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가까이 봐서도 잘 모르겠는 거 렌즈만 그냥 꼈다 이렇게 일단 기초를 좀 그냥 스킨 로션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는데 왜 퍼프로 바르냐 그냥 이게 편해요. 선크림이 그래도 스킨 로션이랑 다르게 그 무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뭐였지? 2차 세안을 원래 해줘야 하거든요. 유화시킨다 하잖아요. 클렌징 밀크나 오일이나 이런 걸로. 근데 그게 손에 묻으면은 손에 있는 걸 이제 다른 데 만지면 거기가 이제 트러블이 좀 생기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하다가 그리고 어차피 베이스 깔 건데 왜 선크림을 굳이 발라주냐 하면 다른 분들도 모공을 메워주는 느낌으로 선크림을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막 보통 유튜버들 보면 아 이거 쌩얼입니다 이거 저 하고 시작을 하는 그 얼굴이 있어요. 잘 보면 쌩얼이 아닌데 제가 지금 너무 적나라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오해가 좀 많으신데 아 진짜 얼굴 개따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상한 그 환상들이 뭐지 근데 화장을 해봐야 얼마나 바뀐다고 본판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되게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조명을 딱 그 받으면 화장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안 하셔. 그 다들 뭐라 그래야 돼? 지금 미디어 사회잖아요. 어쨌든 근데 실제로 봐도 막 가까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얼마나 두껍게 한지 멀리서 보면은 더 그렇고 왜 스파츌라를 이렇게 비벼주는 거는 원래 이걸 안 했는데 이걸 루틴에 많이 넣더라고. 오늘은 태그를 그냥 메이크업, 성형 메이크업, 한국 메이크업 이런 거 말고 성형 메이크업 태그도 안 걸어봤다. 남자 메이크업 이렇게 걸어야겠다. 듬뿍듬뿍. 아 배고프다. 원래 밥을 좀 먹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 당이 좀 떨어져서 행성수설 막 약간 헛소리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밥을 먹고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 좀 순서가 바뀌었다. 왜냐면 맨날 하던 메이크업만 계속 하다가 오늘은 화장을 2번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혹시 안 될 수도 있을까봐
생얼 메이크업을 하고 그 위에 한 번 더 덧대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시간이. 아 지금 이거 퍼프로 두들기기 전에 원래 엄마 그거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좀 침착하게 좀 해볼게요. 좀 안 빠뜨리게. 저번에 좀 이것저것 많이 빠뜨린 것 같거든요. 마스카라도 빼먹고. 그 성별을 따지는 건 나중에 해줬으면 합니다. 남자 마스카라입니다. 이 모공을 이거 삼각형 퍼프라고 해야 돼? 스펀지?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무더기로 막 한 2,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럼 주변에 이거 쓰는 사람 있으면은 하나 두 개 달라 그래요. 이렇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좀 오래 쓰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 퍼프로 두들기나 별 차이 없지 않나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밀착을 이렇게 빠뜨렸다. 좋겠다. 오늘 생략을 할게요. 이거 원래 픽서를 원래 해주는데 내가 오늘 이걸 왜 빠뜨렸을까? 픽서를 생략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있지? 저번에 빠뜨린 거 원래 이걸 해주거든요. 이게 은근 사기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 이게 메이크업 어차피 제가 매일 하거든요. 연습하는 셈 치고 왜 하죠?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건 묻지 마시고 이렇게 소통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픽서를 뿌렸거든요. 알리에서 사는 거. 요즘 알리에서 많이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리브영 같은 데서 솔직히 사면 픽서 별 차이 없는데 막 몇만 원씩 하고 막 하는 거 같던데 뭐 보면은 10배 싸거든요. 제가 굳이 그렇게 하면은 말하지 마세요. 저만 알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미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런 싸구려 얼굴에 바르면 트러블 생기고 안 좋지 않아요? 왜 그런 거 발라요? 그 대형 그 뷰티 유튜버들 있어요. 100만 되시는 분들도 알리에서 다 쓰시는데 그분들한테 따지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쓰시죠? 너무 싼티나요. 그렇게 그분들한테 따지시면 돼요. 자 이제 기초를 했으니까 얼굴이 좀 약간 업데이트 해보일 거예요. 지금은 조금 영상이 1시간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천천히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조용하게.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뭐냐면 뷰티 유튜버들 영상을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듣는 경우도 있어. 막 일상 얘기 막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되게 재밌더라고. 원래 예전에는 게임 방송 이런 거 틀어놓고 그랬거든요. 공포 게임 유튜브. 근데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 원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한쪽에다가 컴퓨터나 패드 같은 걸 이렇게 켜놓고 뭘 하고 그랬어. 백색 소음처럼.
솔직히 근데 딱히 인생에 도움은 안 되잖아요. 위안은 될지 몰라도 20대 초중반에는 위안이 좀 많이 됐지.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게임이나 하면서. 근데 같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게 생각이 조금 그러더라고. 아 저 사람도 이제 나이가 30대 40대 넘어서도 저러고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야. 제가 나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 먹을 만치 먹었습니다. 93년생이에요. 94년생인데 그러고 다니신다고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따른 외모는 되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 웰컴 투 코리아 해가지고 외국인들 막 28인데 막 얼굴 40대 같은데 애들 막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막 40대라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냉간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보일 거야 사실. 근데 뭐 나한테 그렇게 하죠. 뭐 또 메이크업 할 시간에 다른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공부를 좀 한다든지 네. 이렇게 시간을 낭비를 하면서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원래 유튜브를 메이크업을 하곤 했는데 원래 인터넷 강의 이런 거를 좀 듣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타가 어느 순간 좀 오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제 아인슈타인도 막그 아인슈타인 원리를 같은 행동을 해서 다른 행동을 바라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다. 그러니까 막 뭔가 진짜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 제가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80만 원 들여가지고. 근데 제가 그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야. 이게 한국인의 80%가 있대.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엽산이라는 게 그 필수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이라는 거 몸에서 없으면 무슨 병이 생기는 건데 그 활성형 엽산을 먹어주지 않으면 그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몸이었던 거야. 또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뭐 해야지? 뷰러를 찝었으니까 오늘은 메이크업을 좀 다르게 해보라고 했지. 원래 블러셔를 내리려 했는데 어제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하나 봤는데 졸라 이쁘더라고요. 근데 일단 생얼 메이크업을 먼저 할 거니까 쉐딩을 먼저 쳐보자. 큰 거부터 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막 되게 긴장 안 하고 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상은 또 다르거든요. 제가 침착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살짝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약간 그래. 미디어사에서는 뭔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인터넷 장의사 그래가지고 굳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대형 유튜버들도 되게 잘 되시던 분들도 보면은 그 멘탈 때문에 한순간에 채널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100만, 200만 되시는 분들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DC 같은 거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 좋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도 계속 했던 이유가 그게 이해는 안 가실 것 같긴 한데, 자, 쉐딩을 쳤고 지금 설명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저도 많이 하면서도, 뭔 느낌인지 알겠다 막상 해보니까. 그 항상 그러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아씨 저기서 골을 저렇게 넣어야지 씨, 네가 직접 해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해보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면서 하면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다가도 일시정지하고 한번 돌려보거든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쉐딩은 이 사각턱, 광대, 눈썹뼈 일단 이빨 때리고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점은 사실 T존인데 여기를 너무 많이 이빨 또 때려도 인상이 세질 수가 있거든요. 약간 동양인은 약간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려면 어느 정도의 그 여성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가 약간 직선 코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으로 코를 약간 버선으로 만들어요. 이게 직선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살짝 쳐줘요. 너무 쳤나? 여기 이따가 한번 끊어줄 거야. 코 쉐딩을 너무 이빨 때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제 단점을 정확하게 하자면,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싫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콧볼, 인중, 미간, 이게 제일 중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이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거야. 안 되면 말고. 그치? 이거는 하얀 건데 이게 좀 패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약간 필러를 맞춰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이 다크서클 앞광대 이렇게 좀 살짝 터치를 해주고요. 한자랑 이마도 해주고. 한 번만 더 해줄까? 커뮤니티 잡고 있다 보면 끝이 없어. 내가 오늘 양치를 안 했나? 근데 입이 왜 양치를 한 거 같지? 안 한 거 같은데. 자, 지금 얼타고 있습니다. 지금 생얼 메이크업 원래 딱 한 번 했었거든요. 맨날 졸라 진하게 하다가. 근데 저번에 오씨 그러길래 한번 누가 칭찬을 해줬어요.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근데 남자 메이크업 치면 지금 제가 하는 거를 뭐시 유별나다라고 할 수가 없어. 해 그렇게.
진하다. 근데 이게 지금은 좀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완성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시간 안에 이거를 2개를 쳐낼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베이스 까는 느낌으로 생얼 메이크업을 딱 해놓고 원래 그 뷰티 유튜버들 하는 것처럼 자 이제 생얼입니다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지랄 하면서 하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만 보면은 여기 삼각존이랑 막 다 채워져 있는데 생얼이라고 막 다 그렇게 하죠. 왜냐면 너무 얼굴이 박살나도 그 뭐야 편집 기술이 많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영상을 키자마자 쌩얼 보고 나가거든. 와, 씨, 뭐지? 저 사람?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베이스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탈을 사실 안 하는데. 알바입니까? 자, 아이브로우. 그냥 눈썹, 그냥 눈썹 염색했구나. 머리가 갈색이니까 미용실에서 눈썹도 같이 염색했겠지. 눈썹을 염색을 해줍니다. 눈썹을 진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 뷰티 유튜버들 보면 까만 눈썹 되게 많던데 왜 눈썹을 날리실까요? 그냥 이게 호불호가 있는데 인상에서 사실 눈썹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머리랑 눈보다는 한 톤 이상은 최소 밝아야 연하던지 인상이 좀 너무 강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좀 의외로 말을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길게 몇 번 실패를 했지만 막 오디오가 안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통으로 다 날릴 수도 있어. 또 불안하긴 한데 세 번째이기 때문에 할수록 이게 확실히 뭐든지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댓글로 응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관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눈썹은 좀 너무 진해서 과해 보일 수 있는데 머리를 앞을 내릴 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솔직히 조금 이해할 수도 있어. 지금부터 조금 과한 걸? 그 영역을 좀 경계 영역을 좀 약간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원래 미간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데 살짝 불쾌할 수 있거든요. 불쾌한 골짜기. 눈을 먼저 하자. 눈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으로 있지. 생얼 메이크업이라며 왜 씨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는 건지 너무 티나는데 라고 초점 다시 초점이 안 맞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해요. 영상에 안 나오던데요. 다른 남자 메이크업에서요. 합니다. 부끄러워서 안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합니다. 진짜 이 그 속눈썹 사이에 그 점막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거 할 거면 왜 해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왜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잘. 근데 뭔가 시원하고 뚜렷해져. 이게 확실히 있어. 시선이 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붓펜 아이라이너인데 쓴지 좀 됐거든요. 언더는 하면은 확 눈에 들어오니까 좀 조심스럽고, 좀 많이 쓴 아이라이너는 괜찮은데 좀 진하게 나오는 거는 조금 걱정이 돼. 밑에를 살짝 해볼까? 살짝만? 어. 최대한 연하게. 누가 봐도 화장한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자, 카페인 올라온다. 제 아침에 일어나면 텐션이 좀 낮을 것 같아가지고 항상 카페인 200mg 짜리랑 티로신, 헬스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그걸 먹거든요. 근데 아까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그걸 먹고 시작을 해요. 빈속에 전날 갈아놓은 해독 주스 같은 거에다가. 근데 그걸 먹으면은 막 그 땡길 때가 있어. 뒷골도 막 땡기고 이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약간 상태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아이라이너래. 애교살 빨간색을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 넣어볼까? 살짝. 원래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제 눈 밑에랑 볼터치 위에만 이렇게 했는데, 어제 봤던 걸 한번 해볼게요. 어우씨, 세상에. 맙소사. 왜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씨. 어우. 뭐지? 괜찮은데? 오, 좋습니다. 의외로 그냥 적당히 혈색 도는 것 같은데? 애교살. 애교살 하면서 뱃살을 딱 잡아줘야. 이제 말이 살짝 없어지는 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망하면 살짝 깰 수가 있어. 너무 큼직하게 그리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해주고 위에다가 하이라이터처럼 밝혀주고 그 안에 또 삼각존도 채워줄 거이기 때문에 그 끔찍하게 너무 근데 굵게 해도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네. 어차피 해주고 한 번 더 터치를 할 거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긴 한데. 자, 언더 역시 이거 다 써가지고 하나만 언더를 잘 안 채워지는데? 채워지는 느낌이 잘 안 들어. 아씨 쌩얼 메이크업인데 너무 진한걸? 쌩얼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한다. 이게 립을 오버립을 그리고 머리를 내려보면은 좀 메이크업은 이제 몇 시야? 와 씨. 원래 이제 6시부터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제가 근데 영양제를 준비를 하는데 막 15분씩 걸렸거든요. 영양제를 제가 좀 많이 먹어요. 일이 고돼가지고 그걸 일주일치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놔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서 괜찮을 거예요. 2번을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이 립을 또 그리면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아씨 내가 립을 어디 놨더라. 있어봐. 당황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할 수 있어. 애교살을 밝혀줍니다. 약간 지금 제가 쌩얼 메이크업이라고 해놓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약간 퉁치고 싶은.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 전에 했던 그게 아니긴 하네. 여기 안에를 밝혀주는 건 이렇게 하면 약간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 화장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공을 들이고 터치가 많이 들어갈수록 확실히 뭔가 고급스러워지긴 해요. 저는 인중이 긴 게 컴플렉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게 입술이기도 하면서도 입술이 치트키라는 말도
같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 나면 확 그게 생얼 메이크업이라 놓고 졸라 진한데? 어씨 초점이 안 맞다. 어떡해. 삽살개. 자, 머리를 한번 내려봤고요. 여기서 감귤 향수를 한번 뿌려주고. 좋아. 머리 에센스 듬뿍듬뿍. 한번 더 바를까? 너무 많이 발라도 안 까는 것 같긴 할 텐데 머리가 워낙 손상모라 일단 살짝. 뭔가 이렇게 기록에 남기니까 그래도 좋다. 이게 제가 영상을 언젠간 다 날려버릴 것 같긴 한데 약간 생존 일지 같은, 무인도에서 마션 영화 같은. 마션 아십니까? 혼자 화성에 버려져가지고 막 생존하잖아. 그거 보고 제가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되게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 외로움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모든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지 조금씩의 정신병들이 다들 있고. 미쳐가는 사회. 자, 겨울 닦고. 사실 생얼 메이크업이랑 그냥 일반 메이크업이랑 차이는 그냥 진하고 안 진하고의 차이. 근데 그냥 안경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제가 보여줄게. 써봐. 그냥 말보다는 보여주는 게 낫지. 넘길까? 맞아, 그거 안 했다. 한번 끊어줘야 돼. 이거 하면 꼭 굿즈 공고 같다고들 해가지고 저 호불호가 있는데, 그래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고 보통 시작을 해요, 유튜버들이. 생얼이라고 화장 다 해놓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맞다, 애교살이랑
그러니까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이러고 시작은 안 하고 약간 뭐라 그래야지, 컨셉을 내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약간 수영장 같은 데서 쌩얼인 것처럼 물기 막 머금어가지고 내가 컨셉을 잡아보자 그래. 자,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렌즈만 끼고 기초랑 그냥 립밤만 좀 바르고 제 애교살만 좀 그렸거든요. 메이크업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사실 여기서 그냥 애교살이랑 눈썹만 안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잘 눈썹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 자, 2탄입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블러쉬 이거 말고 좀 더 센 걸로 해볼까? 이미 완성된 메이크업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역변할 수 있습니다. 약간 연하게 한 메이크업이고 여기서 이제 살짝 진하게 했을 때 어제 배운 걸 한번 해보자. 아예 막 여기 칠해버리던데. 야, 저 좀 무서운데? 그럼 제가 글리터를 안 했어요. 글리터를 꼭 해야 돼. 미간이 넓기 때문에. 엄마 씨. 이거 살릴 수 있을까? 큰일 났다. 근데 이렇게 하던데 씨. 이게 근데 여기 가운데를 넘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거 지금 다 넘어갔어. 살려 씨. 해보자 할 수 있어. 자, 이제 메이크업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냐 할 수 있겠지만 글리터랑 아이라이너 언더, 아이라이너 꼬리, 마스카라 이게 사실 차이가 큽니다. 아, 진짜 화장했구나 저 사람. 이건 좀 되게 과해 보일 수 있는데 화장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또 되게 연해 보여. 아, 배고파.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남겨놓고 하던데 에라 모르겠다. 글리터를 어차피 찍을 거이기 때문에 잘 안 그려지네. 날아갈 거거든요. 이거 언더용으로 쓰고 새로 까야겠다. 졸라 많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이파이 주문을 했지. 그것도 아이라이너도 쿠팡에서 사면 막
그 얼마였지? 4,000원? 얼마 쓰지도 못하는데. 그거 500원인가? 400원인가? 화장할 돈으로 돈을 모아서 성형을 하지. 그런 사람 많은데 이해는 갑니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와, 졸라 비싸다. 화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다 방법이 있었어. 졸라 진하게 박힌다. 지금 아이라이너 터치만 3번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와우. 아시죠? 면봉을 한번 스머지 해줘야겠다. 아, 잘 안 박혀서 그래. 번지면은 눈이 애꾸눈 같이 보이기 때문에 숨을 참고 기를 모으고 있어. 씨. 숨 좀 쉬어. 오늘은 점도 한번 피워볼까? 아이라이너 새거 갔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아까 밝혀준 거 한 번씩 더 터치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지금 생얼 메이크업에서 진짜 성형 메이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형 메이크업 계속 보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뒤로 넘겨보면 와, 나름. 그래서 근데 기분이 좋았던 게 화장을 잘하는 거였네. 그 얘기를 저번에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원더는 한 이 정도로만 조금 써가지고 이제 아슬아슬한 아이라인으로 하니까 조금 낫다 그래도. 지금 위에 채운 아이라이너로 하면 너무 이제 확 그거 되니까. 뭐지? 엄마 뭐야? 됐어. 다시 다 채워줍니다. 님 아까 블러셔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원래 이거 주황색 블러셔 말고 제가 본 건 약간 주황빛 또는 레드색에 가까운 블러셔였는데 지금 없어요. 다 써서.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쳐줄 건데 아까 다 쓴 게 뭐였지? 아이라이너? 이거였나? 됐다. 자,
이렇게 하고. 몇 시야? 6시야. 와 진짜 피곤하다. 이걸 매일 한다고? 오늘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영상이 원래 제가 메이크업을 해버릇 하면은 이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빠를 때는 뭐 20분 안에도 컷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천천히 서두르니까 좀 빠뜨리는 것도 있고, 또 영상을 또 킬라고 동영상을 또 이렇게 눌러놓으면 진짜 버벅대는 게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이 눈 밑에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이 애교살이 이게 가까이서 보면 좀 과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니까 이게 그리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조금 무마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그 요즘에 그 메네라 메이크업, 그 일본 갬성, 거기에 좀 이런 게 많이 해요. 근데 메네라 컨셉이 꼭 아니더라도 그 뷰티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배경에 이렇게 쿠로미 같은 거 이렇게 입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사실 그 메네라 컨셉이거든. 그 이미 다 미디어에 스며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터치를 한 번 했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른 걸로. 이러면은 아까 하이라이트 한 게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너무 진해서 과해 보이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글리터를 찍으면 어차피 과할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카라, 그게 좀 커요. 뭔가 좀 너무 몰렸다.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원래 볼 블러셔를 안 하고 눈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근데 또 완성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뭐지? 가 약간 그랬는데, 머리를 딱 내리니까 또 괜찮아. 이제 신기했어, 그게. 글리터. 글리터랑 마스카라랑, 저는 글리터를 앞머리를 좀 빡세게 좀 넣어야 돼요. 그러고 다니시면 칼을 안 맞는 게 신기합니다 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막상 안 하는 거보다는 사람이 좀 부지런해 보이고 그런 것도 있고. 다들 보통 생각하는 게 메이크업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에? 뭐 그런, 그 정도 투자해서 사실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 직장인의 그 이직 원인 중에 7, 80%가 대인관계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한국인은 특히나 남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이 졸라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다들 아실 거야. 그 유튜브를 계속 보시다 분들은 조회수가 이제 알고리즘에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리를 하면 좋아라 합니다. 또 이러고 다녀도
대놓고 막 그러진 않아. 좋은 세상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지금 눈두덩이 블러셔도 저번에 안 했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확실하진 않아. 안 했던 것 같아. 이걸 해주면 눈에 은하수가 펼쳐지거든요. 눈을 감았을 때도 보이는 게 포인트야. 이걸 해주면 눈두덩이가 이게 지금 인상이 환해 보여. 좀 과하게 좀 때려볼게요. 블러셔를 좀 세게 때렸기 때문에. 약광대랑 겹광대 지금 내가 넣었나? 블러셔? 한 번 더 쳐. 자, 이제 애교살. 이게 지금 좀 힘든데, 원래 이거 블러셔 브러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한 거 있어요. 그걸로 막 하시던데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좀 과하게 해서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일단 합니다.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게 있어요. 외롭지만 또 사람을 막상 만나려면 무섭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요즘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엄마 오늘 진짜 간만에 전부 찍고 그래볼까? 마스카라 이제 6시네. 이렇게 뭔가 제대로 좀 뭔가 한 느낌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제가 속눈썹을 붙이는 거는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망해가지고 아직 자신이 없어요. 사실 뷰티 산업은 여성이 속눈썹과 확장돼 보이는 동공 이런 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겠지만 높은 그 호르몬 상태를 부각시키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선호하게끔 진화를 했대.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과해 보이는데 사람은 보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마스카라 다 번졌고요. 이럴 때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번져버렸어. 애교살 터치를 한번 더 해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난 지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개인적으로 사람 목소리 들은 것도 없고 가족도 친구도 아리송합니다. 가까이에서 뭔가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닐 때 조금 힘들어. 저는 항상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 내가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들이 그 있어요. 시선의 차이인데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까? 언더를? 제가 이걸로 안 해봤거든요. 아세이로 좀 진할 것 같은데 끝에만. 아 진짜 안 되겠다. 그냥 해볼까? 씨발 좋겠다. 좋겠다. 더 하면 좋될 것 같아서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펼쳐줘라 씨. 오호. 와. 죄송합니다. 자, 또 뭘 하려 그랬지? 뭐였을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뭐 더 빠뜨린 게 있나? 살짝 받쳐주고. 뭔가 허전하는 것 같은 이 느낌 뭘까? 뭔가 뭐지? 뭘까? 약간 아니 근데 이 앞머리를 좀 잘 이렇게 이쁘게 채우고 싶은데 안 채워져. 그냥 살짝 씨발 좋겠다. 좀 과해도 그냥 한번 해보자. 아 현기증 나. 오늘 밥을 먹고 갈 수 있을까? 적당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과하다 언더가. 점을 찍어볼까? 에이씨 새로 하나 까보자. 점 찍는 거. 어디 갔을까? 이게 점차적으로 변하니까 그
그 찍으시는 분도 같이 영상 찍는 사람도 저는 찍을 때 약간 삼각형으로 막 하면서 예쁘지 막 하는데 그 서서히 변하니까 뭐지 약간 하다가 머리 탁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 점 찍는 거 가지고 원래 엄청 뭐라 했었는데 하질 좀 말라고. 아씨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면봉 제가 지금 바지를 안 입어서 면봉이 없다. 이럴 때 방법 있죠. 살짝 꿍 안돼 안되잖아. 쉐딩이나 한번 더 쳐줘야겠다. 초점이 안 맞아. 응? 어떻게 했지? 한 완성된 상태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야부리를 좀 털어줘야. 왜냐면 완성하고 영상을 딱 꺼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충 넘겨보는 사람은 그 완성된 게 찰나잖아. 그거 뭐야 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야. 씨 뭐지? 그 음영을 좀 더 줘볼까? 아씨 초점이 자꾸 안 맞니? 어쩜 좋을까? 인식을 해라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이거 카메라 구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씨. 네, 코 밑을 채워주는 건 코 밑에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해서 민중이 잘 봐보는 역할. 같이 막 유튜브 찍으면서 관정짓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사실. 뷰티 약간 좀 얼굴이 반반한 여성분들도 되게 남자랑 콘텐츠를 찍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가꾸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지. 제 생각이에요. 그 다운그레이드 된 거 같다고들 하잖아 배우들도. 재진 눈에 약간 그런 스타일들 많이 바뀌었고. 너무 좀 과한 거 같은걸?
안경을 쓰면 조금 덜할까? 착실한 이렇게 해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내려볼까? 음. 머리를 묶자? 요즘 날씨가 일을 하면 좀 덥거든요. 머리를 몇 개 시원하게 넘겨서 묶어야겠다.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많이 했다. 진짜 1시간 10분 올라가긴 할까? 사실 유튜브 컨텐츠를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인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메이크업 영상이 과연 수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있잖아요, 그루밍족이라고 약간 일본 문화를 약간 한 발짝 늦게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 막 약간 1인 문화라든지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화장하면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화장을 했고 안 했고, 포토샵을 했고 안 했고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 완성된 그거를 환상을 심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진실은 사실 그닥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을 텐데, 여자 뷰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장하면서 한두 시간씩 노가리 까도 100만 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 알고리즘이 특이한 건지는 모르겠다만 남자 메이크업은 계속해서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막 이렇게 잡탕이야. 그리고 약간 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돼.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는 좋은데 보면은 이탈을 한단 말이야. 이제 유튜브 관련된 책들을 또 몇 개 봤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막 편집하고 이렇게 뭔가 손이 많이 가는 거일수록 오래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지. 그래서 그냥 하다가 쭉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이게 없어. 공급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게 돈이 되겠구나라고 접근을 해도 그걸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지. 이게 사실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공무원이나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든지 투잡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수익화가 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지.
저는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공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요. 뒤에 머리를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잔머리를 다음에 부탁을 해야겠어요. 잘못 혼자 만들었다 삑사리 나면. 머리를 살짝 내릴까? 꽁지를 이렇게. 너무 내렸나? 몰라. 그래서 고정을 하나 해줍니다. 핀을 다 썼니? 신기하네. 어쨌든 뭔가 자신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뭘 해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답이 없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SNS를 하면서 제 실물이라고 해서 막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까면서 놀다가 가끔 이제 풀매를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면은 보정 엄청 많이 했네, 저걸 자기 얼굴이라 생각하나 막 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었어요 처음.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면 보정이 풀리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되면 나도 되는 거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메이크업 해주는 것도 재밌어. 같이 이제 간혹 가다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좀 길더라도 재밌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고 일단. 저는 안경을 써야 돼. 안 쓰면 이간이 좀 넓어 보이거든요. 요즘 약간 사람이 맹해 보여. 좀 우웅하던 소리가 갑자기 꺼지니까 역체감 크네. 진짜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었네. 이렇게 우웅하는 소리가 계속 들어갔었겠네. 핀을 하나 더 꽂을까? 얘는 그냥 여기다가 하나 꽂아놔야겠다. 나중에 풀리면 공장 써야지. 살짝 내려서 한 30분이야. 30분 있다가 제가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30분 안에 이제 밥을 먹고, 점을 좀 과하게 찍은 것 같은데 알바. 30분 안에 밥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래. 제가 요즘에 영양 상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디오북을 배속으로 듣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들리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나름대로 좀
어느 분야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런 거를 많이 봤어.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이거 입술에다 이거 발라줘야겠다. 글리터. 성격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됐을 때 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건 접근이지. 그러면은 뭔가 바뀔 수가 있다는 희망이 생기잖아. 아까 내가 이거 했었나? 반짝거리네. 책 중에 그 예수라는 습관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노동자 계급인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그 공장 노동자지, 막 그 옛날에 초창기 이제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근데 그 시대에 노동자는 얼마나 빡셌겠어. 그 노동을 하면서 예술을 취미로 해서 성공을 하신 분들의 그 하루 루틴과 공통점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좀 놀라운 점들이 있어. 막 그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비타민 C 같은 걸 17g을 먹는 거야. 정확하게 기억하면 17g 맞아요. 거기 써있어. 이름은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루틴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자꾸 반복해서 보이니까 좀 찾아보게 된 거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비타민 C가 되게 비쌉니다. 그 알약으로 된 거나 이제 거의 이렇게 캡슐 이런 거는 많이 먹으면 장에서도 별로 안 좋고, 파우더로 먹는데 이제 끼니마다 이렇게 퍼먹게 되더라고. 원래 그 처음에 안 됐어요. 막 이렇게 막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 같고 막 그래서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되더라고. 뭐 보니까 100g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해볼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거랑 소금, 저염식을 하게 되면 그 몸에 좋다라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고긴스라고 하시는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 네이비실 그 특수부대, 미국 유명한 데에서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 흑인인데 자수성가한 건 알겠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 사람보다 날고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막 할 수 있는데, 그 날고긴다는 부자들도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실제로 팔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먼 곳을 달려간 적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뼈가 부러지면은 고통도 참기 힘든데 이제 공포나 이런 패닉 같은 거를 참아내기가 되게 힘들잖아. 견뎌내기가, 멘탈, 그 인내심 이런 게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했는데, 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정신력, 막 루틴, 노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거기는 미국이라 그런지 좀 특이한 게 이제 좀 눈에 제가 딱 밟힌 거지. 극한의 이제 훈련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철인 경기 같은 거를 할 때 거기 사람들이 이제 순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래 따라 했대요. 그 사람도 소금 알약을 자꾸 언급을 하는 거야, 반복해서. 이게 지금 사실 그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글을 썼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근황을 그렇게 하고 변했대, 자기가. 그래서 그래? 되게 신기하잖아요. 좀 궁금해서 소금에 관련된 책 같은 거를 좀 찾아서 봤지. 근데 그 일반 상식이랑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야. 일반 상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쓰신 분들도. 경제도 그래요. 경제적인 것도. 제가 투자를 할 때도 그 요즘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그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권에 들어간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손정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시가총액이 이제
1위를 했던 기업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제 것들을 보면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렇게 투자를 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봤는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를 따라서 이제 자기 사업을 꾸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위키에는 그게 깨져 있다고 돼 있어. 그 유명한 미래학자도 그게 깨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 위키에는 깨져 있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무어의 법칙은 이렇게 깨졌다. 이제 아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베조스 서적을 그 전에 계속 봤는데 베조스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악마로 묘사를 많이 되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일자리를 만들 때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는데 베조스는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비교를 많이 받아서 열등감을 받는 그 장면이 있어요. 재밌어. 베조스는 인터넷 그 사용량이 성장률이 1년에 2300% 해마다 이제 계속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인터넷 사용량이 2300%가 성장할 거라는 통계를 보고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게 존나 시사하는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게 뭐냐면 어떤 분야가 됐든 거기에 똑같이 밥숟가락을 얹으면은 해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맞겠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없고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연평균 2배씩 올라왔다 그러잖아. 이게 마이너스 80%가 막 몇 번씩 있어서 그렇지. 아마존 주식도 마이너스 80%가 7번인가 8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평균으로 내면 어딘가에 밥숟가락 올렸을 때 내가 2300%의 뭔가 성장률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당장은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뭐 미디어에도 노출을 시키고 뭔가 계속 이렇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코웃음 치지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병자 새끼.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코로나 이전에 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다들 제가 정신병자라 그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하면서 닉네임도 비트코인 사야합니다라고 닉네임을 파가지고 커뮤니티를 했어. 다들 저를 공격을 했지. 미친 새끼라고. 근데 그러고 지금 몇 배가 오르니까 다들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또 들어간 애들은 이제 나중에 나를 욕하겠지. 물렸다고. 조심스러워요 되게. 니들이 사면 고점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남을 따라가지고 조급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책이든 어떤 한 분야에서 좀 그 뭔가 인생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책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면은 그게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AI라는 것도 요즘에 보면은 뭐 직업을 다 없애버릴 거다 걔네들이. 그런데 AI가 학습하는 방식이 딥러닝이잖아. 이게 확률을 줄여가는 거거든요. 사실 핑퐁을 하는 건데 핑퐁 게임 아십니까? 이렇게 벽돌 이렇게 뚫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도 사실 그럴 때 확률을 줄여가는 거야. 그러면은 학습을 할 거면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야잖아. 사실 그 투자도 종류가 많은데 기술적 투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도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물 옵션 같은 거. 확률이라는 게 사실 나온 게 200년도 안 됐대. 150년? 100년도 안 됐다 그랬나?
그 확률이라는 개념이 도박장에서 나왔대요. 룰렛을 돌리는데 어떤 룰렛은 조금 간발의 차로 그 잭팟이 잘 터지는 거야. 보니까 이제 그 룰렛도 이게 정교한 게 아니라 이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알바를 막 시켜가지고 룰렛을 막 여러 개를 돌린 거지. 근데 어느 기계에서는 어떤 특정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돈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쓸어 담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의리의리하게 살아. 그 사람들이 미지의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런 관점에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조소에서 일을 해봐야 씨발 그 200달이 벌어봐야 뭐하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뭐하냐, 왜 그러고 사냐, 그 정부 지원금이나 이제 타먹던지.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공부하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뭘 해도 다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거거든요. 어차피 노력해도 나는 집도 못 살 것 같고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바닥에 있는 거야 라고 그 자조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된단 말이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게 심해요. 현실성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하면 고작 그거냐라고 하고 좀 큰 목표를 잡으면 니까짓게 그걸 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소통을 단절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 이렇게 가끔 갤러리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훅 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사람은 한 가지를 해서 뭔가를 해서는 안 돼. 의지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생각은 되게 많아. 근데 어디서 저런 에너지와 의지력이 나올까? 그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자신의 성격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믿는 그 성격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그 관점이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조심스러워요. 네, 그냥 이렇게 저를 오래 지켜봐 하는 사람은 또 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호소를 하고 싶은가 봐. 와, 저 M창 인생 왜 저러고 살지?
그런 이야기를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나이 정도 됐으면은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줘도 그래요. 그 종교 생활을 하신다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에 그 못 박힌 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고 어쨌든 보여줘도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 가장 가깝다고 일단 내 사람이 됐으면 믿고 가야잖아요. 근데 나도 근데 솔직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긴 해. 불안감이 자꾸 생겼었거든요. 그게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사람들만 만나왔어요. 종교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아실 거야. 뭔 느낌인지. 아시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저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조금 낫으니까 모르겠네요. 썸네일을 어떻게 막 부금 깔면 좋을 텐데 막 그 뷰티 유튜버 이제 마지막 엔딩 할 때 막 그 걸그룹 노래 나오면서 막 샤잔 짠짠 샤샤샤샤샤 막 한 편집 못합니다. 저 그냥 통으로 올려야지. 출근하겠습니다. 50분이네. 제가 지금 10분 안에 뭐 이것저것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오늘은 그 저의 살아가는 거를 압축해서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뭐 제 딴에서 일반 상식이랑 벗어난 신기한 얘기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제 일상에. 너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얘기를 많이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런 거를 계속 세뇌받듯이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그게 억눌리다가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참고 인내해라. 제가 그러다가 무기력증이 와서 무너져 내려서 무기력증이 와서 인생이 소멸해버릴 것만 같은 그 페인, 그러니까 번아웃이 온다고 하잖아요. 번아웃 와서 이제 페인이 돼버려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방구석에만 박혀가지고 그냥 몇 년씩 보내고 막 그런 적이 많아.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요즘 많을 거예요. 청년 실업률을 하는데 그 통계가 잘못됐다는 말도 있어. 왜냐면 취업률이 그게 그 나온 통계도 낮은데 그 사실 그 통계도 잘못됐다고 메가스터디 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그 대학교에선 취업률을 높게 발표를 해야 그게 팔리기 때문에. 근데 2년 이상 근무하고 이제 지속을 한 사람이 많지 않대. 2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70%라더라고요. 취업률은 통계는 찍힌 것도 낮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낮다는 거는 되게 의외인 거지. 다 어떻게 지내냐 하면 계약직이나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이나 이제 프리랜서로 짤짤이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좌절이 찌든 사람이 많아. 나는 그런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줬을 때 아 그렇지 않아.
책임질게.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보다 너를 잘 살게 할 자신 하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날 떠나지 마. 떠나지만 말아줘. 소용없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출근해볼게.